사연을 좀 재밌게 읽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재밌게 읽어드릴게요. 네, 이분은 되게 여자분이셨는데 엄청 스마트한 여자 담당자 분이셨어요. 네,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업계에 종사하는 기획팀 팀장입니다. 정말 참신했던 온라인 생방송 잘 봤습니다. 오라클에서 이런 재미있는 방송을 하셔서 새롭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문의를 드린 점은 나의 경영계획 유형 중에서 땡땡땡땡땡 형이 정말 저의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경영계획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늘 항상 ERP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그 재무제표 있잖아요. 그건 사실 보여주기용이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진짜 회사 내부 관리를 위한 지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특히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 제조업과는 다르게 투입 비용 대비 매출 실적을 분석해서 보는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한 분당 비용 대비 매출 추이는 어떤지, 어떤 강의로 홍보할 경우에 광고비가 더 투입되는 대신 매출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등 저희 회사가 보고 싶은 기준대로 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런 지표들을 일일이 만들기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라 팀원들의 원망을 들을까 두려워 늘 답답한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생방송을 보니 우리 회사가 보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바로 경영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경영계획을 제대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연을. 이게 이분이 지난 방송을 보시고 저희 오라클 디지털 블로그에 직접 글을 올려주신 거죠. 그렇죠. 문의하기 버튼에다가 저희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거기다가 좀 남겨주셨습니다. 네, 글이 좀 길어서 저희가 서머리에서 장표에다 지금 띄워놨습니다. 네. 본인께서는 지난 저희 이제 그 유형 구별하는 방송을 보시고 나는 무슨 형이다. 되게 공감하셨다. 네, 본인 이야기 같았다 하신 거고요. 네, 회사가 보고 있지 못하던 부분이 바로 경영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분이 지금 답답하신 거는 이제 기존에는 아마도 제 생각에 소크라테스 형이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원래 퀴즈였는데 말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땡땡땡땡 형이라고 답변을 이렇게 빈칸을 좀 만들어 놨었는데 그러면은 제가 새로운 퀴즈를 내드릴게요. 그러면 이분이 저는 이제 그 다음이 퀴즈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이제 지난 방송을 보시고 소크라테스 형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방송을 보시고 나서 좀 바뀌셨어요. 그쵸. 이분의 그 질문 사항을 보면 이제 경영계획을 제대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크라테스 형에서 어떤 형으로 뭔가 방송 이후에 변화가 좀 되셨다고 느끼거든요. 그게 그쵸? 어떤 형인지 그걸 퀴즈로 하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소크라테스 형이셨는데 지난번 생방송을 들으시고 어떻게 변화가 되셨을까요? 어떤 유형으로 변화가 되셨을지 저희 먼저 첫 번째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형이라고 지정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퀴즈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장표를 띄워주세요. 앞으로 그럼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장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셔도 장표로. 바로 가장 왼쪽에 있는 소크라테스 형이었는데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달아주신 분이 시작 최재근님. 최재근님께 이제 정답이 나왔으니까 정답 잠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 형에서 시작이 반이다 형으로 좀 변화가 되셨는데요. 그래서 그 경영계획이 이제 중요하다고 느끼신 거죠. 완전 노에서 이제 예스로 넘어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경영계획을 시작하시면 될 그 정도의 유형으로 좀 변화가 되셨네요. 이게 굉장히 그 전환점이 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경영계획을 하고 있지 않지만 회사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고 싶으셔서 저희한테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저희 방송에 맞게 시원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 네. 수 있을까요? 사실 현업에 계신 기획팀장님께서 직접 질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안 하고 계신 것 같지만 나름대로 또 어떤 유형으로든 하고는 계실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문서화되지 않고 시스템화되지 않지만 구두상으로 합의를 이루어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대로 다시 중요성을 느끼고 시작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선 사실 현황을 분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역시. 근데 경영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에 대한 상황들, 또 우리 회사의 상황, 주변 상황, 또 다양한 상황들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 기반한 회사의 현재 상태, 뭐 제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이제 비즈니스를 창출하시는 분야에 대한 매출 정보 이런 현재 현황을 많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서비스별, 브랜드별 또는 뭐 월별 아니면 또 손익 분기 시점을 언제 넘길 수 있는지에 관련된 BP 분석 같은 것도 이런 사전 분석 단계에서 다 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석이 가장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라고 그렇죠. 먼저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아, 네. 네. 그래서 분석을 그러면 PBCS를 어떻게 좀 할 수 있을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BCS는 사실 전장표 조금만 더 설명드릴까요? 네네. 예, 기본 사상이 이제 기초적인 분석이 끝나면 사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체크하고 액션을 하는 PDCA라는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 중간에 또 성과를 확인하는 단계에서도 또 비즈니스 상황을 고려해서 네. 뭔가 다른 요소들이 반영이 되면 네. 예를 들어서 뭐 환율의 변동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네. 내부의 변화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실제로 이뤄낸 성과를 좀 조정하고 또 수정 계획을 실행하는 이런 순환 구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전체를 하기 위해서 분석 단계에서는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 저희가 솔루션화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건 사실 파이낸스적으로 재무 쪽에도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거든요. 네. 네. 다음 장표를 네. 보시면 네. 네. 이런 실제 정확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려면은 원래 분석이 사실 돼야죠. 아, 네, 다차원의 분석을 하시려면 네. 데이터를 다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만약 ERP가 있으시거나 네. 뭐 엑셀로 네. 관리를 해오셨던 그런 여러 가지 매출 정보, 네. 실적 정보 데이터들 그리고 네. DB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네. 레거시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네. PBCS 솔루션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네네. 네, 불러오면 와서 PBCS에서는 온랩 형태의 데이터로 차원을 구성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그 그래서- 차원이 저 큐브 같은 거죠? 네, 그렇죠. 네. 사실 저 큐브는 3차원의 큐브 형태고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와 고객, 기간이라는 세 개의 차원의 데이터를 다 조합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엑셀로만 관리하셨을 때는 주로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2차원적인 데이터를 보셨다면은 이제 3차원적인 데이터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사이트를 가지실 수 있고요. 그거에 기반해서 플랜을 세우시는 형태로 시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네. 근데 그 저희 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보면 한국님께서도 현황 파악할 정보 모으기가 힘들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고 또 YLC 분께서도 시스템 구축 전에 기준 정보 만드는 게 힘듭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일단 한국님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PBCS에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좀 가져오는 게 네, 어렵진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장표에서도 보셨듯이 현황 파악할 정보를 기획 담당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취합하기가 어려우세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을 본인이 알고 계시지 않고 현업의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시지 않기 때문에 현업의 PC의 데이터가 있을 거고 어떤 또 현업의 어떤 시스템 안에 데이터가 있을 거고 또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엑셀 형태나 로데이터 형태로 데이터 그쵸.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경영계획 분석 단계에 들어가실 때 만약에 PBCS를 활용해서 경영계획을 하신다면 저희가 뒤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저희가 컨설턴트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사실 저희 오라클은
비즈니스 기반의 솔루션을 잘 만드는 테크놀로지 기업이라면 또 저희의 로컬에 있는 파트너사들 또 저희 컨설턴트들은 사실 고객의 비즈니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가셔서 어떻게 정보를 그 로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전산화하실 건지 네.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 있는 거는 어떻게 자동화해서 끌어올 건지 네네. 그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네. 네. 이제 그래서 뭐 그게 이 내용 아닌가요? 네, 네. 지금 이제 장표에 보시면 뭐 사실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뭐 어떤 ERP 이기종의 시스템이든 다 자동화시킨 그 표준 API 툴을 이용해서 연동을 해서 가지고 올 거고요. 네네. 네. 그래도 모자라는 데이터가 있다면 분석을 위해서 최소한의 데이터들은 다 현업에 요청을 해가지고 네네. 확보를 할 텐데 그때 네. 이제 저희 프로젝트 초기에 컨설턴트들이 들어가서 예, 전반적인 것들을 다 상담을 해 드릴 거고요. 네네. 예, 리드해서 구축을 해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저희가 PBCX를 통해서 먼저 분석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이런 경영에 대한 인사이트를 먼저 가져가실 수 있고 또 현재에 대한 기업의 상황도 먼저 파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제 그 기준 정보도 다 정의를 여기서 하고 가시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플랜드 체크 액션, 그러니까 PDCA라는 방식으로 해서 구축된 시스템의 논리적인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질의사항이 좀 많으니까 먼저 간단히 답변 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DB화가 필요하다고 YIC 분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솔루션을 도입하시면서 컨설턴트들과 협의를 하셔서 데이터를 시스템으로 끌어오는 거지 DB화 자체는 저희 시스템에서 DB화가 되는 방식입니다. 사실 DW나 데이터마트,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불리는 그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있다면 사실 데이터마트에서 데이터를 끌어오면 훨씬 더 빠르게 네. 현황 분석이 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완성되어 있는 아키텍처를 보시면 기존에 현업에서 입력하셔야 할 데이터들, 그러니까 매입 채무 관리, 원장 관리, 매출 채권 관리, 실제 원가 이쪽 부분들 ERP라고 보시면 돼요. 네. ERP에 뭔가 일을 하셔야죠. 네. 근데 이제 PBCS의 사상으로는 네. 먼저 이런 기존 데이터들을 저 시스템이 없으면 모아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경영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플랜이라고 이제 오른쪽에 화살표로 돼 있고요. 네네. 그 짠 플랜대로 do를 했을 때 do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시스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거죠. 네, 그쵸. 비즈니스를 해서 매출이 일어나면은 네. 매출 채권 관리의 데이터가 입력이 될 거고요. 네. 데이터 이제 네. 쌓이고 있겠죠.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마케팅, 생산, 구매, 영업, 생산, 재고 뭐 이런 데이터들이 쌓일 거예요. 네네. 예. 그럼 이런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레파지토리 DB로 레파지토리 시켜서 DB화하는 게 저희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실적 분석, 네. 원인 분석, 재무 성과 분석과 같은 저런 분석 장표들을 보시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네네. 예,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체크하신 다음에 다시 또 액션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액션 플레이 나오면은 또 그대로 비즈니스를 두 하시는 거고 또 그 그쵸. 두 하신 거에 대해서 뭔가 수정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다시 플랜을 세우셔서 네. 반영을 해가지고 액션을 하는 형태 네. 이렇게 순환된다고 보시면 아까 것 보여드렸던 같습니다. 것처럼 이렇게 순환 구조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 아까 질문 주신 분 중에 지금 올라가서 성함이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스타트업에도 적용 가능한 솔루션인지 말씀을 주셨었는데 실제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담당자님의 기업도 스타트업이셨어요. 그래서 뭐 크기에 상관없이 보고 싶으신 자료는 당연히 뭐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똑같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보고 싶으신 데이터가 ERP 제 생각에는 ERP에 네. 쌓이는 데이터는 약간 평면적인 데이터 같은데 이제 그거를 다차원으로 분석해서 좀 보고 싶으신 네, 이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네. 대부분 이제 RDB에 쌓이는 ERP 데이터는 분석용으로 저장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시려고 하시면 좀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네, 또 리포트화 하기에는 좀 차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계속 데이터마트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ERP DB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마트로 가져와서 차원을 집어넣는 데이터 마트 모델링을 하죠. 예, 모델링을 해서 집어넣어 놓고 데이터 마트에서 추출한 데이터로 큐브를 만들어서 네. 그 큐브에서 보여줄 수 있는 차원의 정보를 보여주는 게 결국 뭐 BI나 애널리틱, 뭐 빅데이터 분석.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마트가 없이도 로 데이터를 저희 시스템에서 가져다가 네, 큐브를 구성해서 경영 계획에 필요한 분석 정보를 볼 수 있다는 네. 예,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뭐 데이터 마트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큐브로 구성하는 데이터 셋이 같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좀 많은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공감과 좀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댓글을 또 주고 계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저희 오라클에서도 따로 댓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 그 계속 질문 주시면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한 분만 답변 더 드릴까요? 경영 계획을 기존 실적 기반으로 할 경우에 미래는 과거 디펜던트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이 많이 현실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요? 네, 사실 저희 PBCS에서 저 예측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 장표를 먼저 보시고 설명 들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제 블로그에다가 답변 주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드리고